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중앙고등학교와 EBSI에서 고등학교 국어 가르치고 있는 교사 명지희라고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출제가 된 편이었습니다. 일단은 연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연계 작품수, 문학 작품수 자체는 6월보다 연계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이외에 비연계 작품들이 문학에서도 크게 어려운 지문이 다뤄지지 않았고요. 독서가 또 연계가 되면서 EBS에서 또 연계교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좀 익숙한 지문이었을 거고요. 뭐 굳이 연계가 아니더라도 지문 자체의 난도와 문제가 6월 모평이나 지난 수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국어 하면은 늘 시간이 부족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국어 시험은 그 시간 안에 푸는 것 자체가 이게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에요. 시간을 많이 주고 이거에 답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뭐 누구나 다 또 읽고 골라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한된 시간 안에 답을 찾아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첫째로 글을 빨리 읽고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글이라는 건 사실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 정말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출제 요소와 연결되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그걸 내 머릿속으로 조직화해서 선지와 연결하고 이런 능력들을 기르는 게 수능 국어 공부인데 이 공부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뭐 이 시간 안에 5지문을 푸는데 나는 4지문밖에 못 푼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아직은 실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 글을 좀 읽고 정보 처리하는 훈련 자체를 조금 더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시간이 부족한 유형 중에서는 또 전략이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실력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친구의 어떤 능력 하에서 많이 갈고 닦아졌지만 문제를 푸는 전략 자체가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남은 기간 동안 확실히 극복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전 연습하면서 내가 뭐 문제 푸는 순서가 어떻게 풀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뭐 중간에 모르는 지문인,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식의 그리고 뭐 지문을 읽다가 중간중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들이 체화되지 않은 경우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 선생님 공부를 해도 국어 실력은 안 올라요. 그러면 너 어릴 때 책 읽었니? 라고 어떤 선생님이나 많이 먼저 물어보세요. 별로 안 읽었어요. 애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너 어릴 때 책 안 읽어서 국어 실력이 잘 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티처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오면 책 읽을 시간 없거든요. 너 국어 실력 쌓으려면 이제부터 소설 읽어. 뭐 인문학 서적 읽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걸 읽을 시간조차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인 국어 실력이라는 건 읽기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해요. 지문을 읽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지문의 정보를 가지고 문제의 답을 찾는 연습만 하거든요. 이게 쉬운 지문이거나 나에게 잘 읽히는 지문일 때는 잘 됩니다. 근데 지문이 어려워지면 바로 막혀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은 내가 이거 너무 어렵네, 못 풀겠네 하고 해설지 읽으면서 답이 왜 답인지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저는 너 지금부터 이 지문 읽는 것도 독서야. 이걸 읽는 과정이 공부가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이 지문에서 답을 찾는 연습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소설을 읽고 인문학 서적을 읽고 고등학생에게 그걸 시키는 독서가 아니라 평가원이 낸 비문학 지문 너무너무 좋은 지문이에요. 정말 정제된 글이거든요.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그거 읽고 내 스스로 정리하는 연습하는 거 그게 너의 어릴 적에 독서하지 않은 그 너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 그걸 채워주는 건 그 연습밖에 없다. 사실 작년 수험생들이 당황한 이유는 그동안 출제 기조가 계속 독서는 굉장히 어렵고 문학은 좀 수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문학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수능 문학 그렇게 안 어려운데 선생님 너무 분석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 문학 공부라는 건 작품, 그러니까 뭐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이렇게 우리가 감상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고 쉬운 작품부터 어려운 작품까지 좀 내가 많이 접해보면서 이런 주제의식이 많이 반영되고 뭐 이런 서술 방법이 있고 이런 표현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공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에서 다 다뤄집니다. 고등학교의 내신은요, 문학의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문학과 문법 수업 위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을 충실히 했던 학생들이라면 이전에 수능 기출이 좀 쉬웠다고 해서 이런 거 좀 필요 없고 수능에서는 그냥 독서 부분이 어렵고 문학은 쉽게 갈 수 있어, 이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 어떻게 감상하고 분석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잘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사이에는 기출에도 문학 작품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는 연습 좀 해보고, 그러니까 그저 좀 약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문학은 뭐 특별히 내가 뭐 문학 개념 공부 안 해도 그냥 연계교재 조금 보고 가면 문학은 쉽게 풀렸는데 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수능에 작품 자체가 좀 어려운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안일함은 조금 많이 수험생들이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건요, 뭐 3학년 학생들이라면 기출문제에서 조금 어려웠던 지문들 다시 한번 접근해보고, 또 연계교재 공부 탄탄하게 해나가고, 그리고 작년 수능에 다뤄졌던 그 어려웠던 문학작품이 있거든요. 소설, 현대소설하고 고전수필. 그거 내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기출분석 제대로 한번 해보면 사실 문학이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능은 이거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평가원은 6월, 9월에서 약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냈을 때 어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쉽게 느끼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수능을 완벽하게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6월, 9월의 시험에서는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9월이 수능과 가장 근접한 표본이기 때문에 이제 재학생들이든 N수생들이든 이 9월 모평을 가장 이제 수능과 싱크로율이 가장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는데, 이번 시험은 조금 이제 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좀 어렵습니다 라는 호소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평가원의 의도가 있겠죠. 한번 쉽게 내봐서 어떤 것을 테스트하고 싶었거나 수능에서 이런 점을 반영해야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다만 지금처럼 나오면 이번 수능이 사실 최상위권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수능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점 변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난도를 더 높게 조정할 거라는 것은 대부분의 예상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4등급 나왔는데 이번에 1등급 나왔어, 내가 수능에서도 1등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실력이 오른 거긴 하겠지만 그걸 100%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중간 정도의 성적 정도로 예상을 하고 수시 원서를 쓸 때는 그렇게 내 등급 컷을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재작년에 3학년 담임하면서 저희 반이었던 친구 2명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6월, 9월에 계속 상승세였어요. 근데 수능 시험을 못 봤어요. 국어를 3등급, 4등급을 받아온 거예요. 9월에 1, 2등급 하던 아이들이. 사실 국어 시험은 실력에다가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1교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도 내 멘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좀 배짱이 없고 너무 긴장하고 이러면 내 실력을 발휘해 오는 게 정말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그 수능은 내가 아무리 예상을 해도 어딘가 허를 찌르는 어려운 부분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재학생들은 그런 부분을 딱 맞닥뜨렸을 때 너무 많이 긴장하고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재학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 국어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학생들이 이제 재수를 하고 저한테 와서 둘 다 국어 1등급을 받아왔어요. 제 실력을 찾은 거죠. 근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재수할 때 실력이 넘사벽으로 오르는 건 아니더라. 근데 내가 재학생 때와 재수할 때를 비교해보면 나는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3학년 교실 가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강조하는 게, 지금 내가 뭔가 공부를 해서 실력을 이만큼 올리는 거, 그건 사실 좀 힘들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시험 보는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 모의평가도 받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아이들 많이 풀거든요. 풀면서 이런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내가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도 좀 먼저 넘기고 뒤에 것부터 풀어야지, 뭐 이런 식의 정말 세세한 전략들, 그런 것들을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재학생들은 그런 위기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가 문제 열심히 풀고 뭐 실력을 올려야 돼, 여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게 실전 감각이죠 사실은. 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시험 보러 간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들이시라면은 이게 참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주변에서 좀 마음 편하게 해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인생 최고로 가장 떨리는 날일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어떻게 하고 같이 막 떨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더 부담되고 더 긴장될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 시험장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모든 공기가 너무너무 떨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편안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이게 갑자기 시험지를 딱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뭔가를 좀 읽고 있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 뭐 예열 지문 이런 거 요즘에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아침에 시험장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 예열 지문을 반드시 가져가서 그거 읽으면서 집중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다른 잡생각 안 들게. 그래서 그 지문들 읽으면서 내가 이 글에만 집중하자라는 멘탈 훈련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가 볼 시험 그 글에만 집중해서 무사히만 풀고 와라. 그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든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경험해보는 가장 큰 시험이고 가장 부담되고 떨리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지나와 봤지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도 많이 생기고, 지나와 보니까 사실 수능이 그렇게나 크게 내 인생을 막 좌우할 만큼, 그때는 막 수능 못 보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막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겠지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배짱 있게. 이게 멘탈 관리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그 시험 하나에 내가 어떻게 막 좌우될 것처럼 그렇게 매몰되기보다는 배짱 있게 그래 하고 오자,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지금 시간에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못 봐도 돼, 잘하고 와, 그냥 무사히 OMR 카드 내고만 와. 저는 저희 반 아이들한테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수능시험 전날 무사히 마킹하고 내고만 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배짱 있게 그렇게 당당하게 시험 보고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노파심에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기간에 아이들이 더 많이 해이해져요. 수능시험 보기 전까지 뭐 지금 공부해서 뭐 되겠어? 라는 생각도 들고, 에이 지금 공부 안 한다고 뭐 실력이 엄청 떨어지겠어?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히려 합리화하고 조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사실 내 실력을 다 발휘하고 올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면 진짜 심심해 죽겠다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쉴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